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5월 30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6일 지방선거 이틀 남았죠. 사실 오늘도 시간이 거의 다 갔기 때문에 내일 하루 선거운동 하루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자정부터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고 투표 날을 맞게 되는데 지금은 이 판세를 그 수치로 읽기는 어렵죠. 왜 그러냐면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깜깜이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각 정당이나 또 여론조사 업체에서는 공표는 하지 못하지만 선거법에 따라서 계속 여론조사는 실시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각 당 내부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분석들 판세를 보면은 이번 6일 그 지방선거 또 이번에는 특히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7곳에서 같이 실시가 되죠. 이번 6일 선거에서 역대급 투표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D-이틀을 남겨둔 이 시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심지어 시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 전체 17개인데 한 13대 4,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 7개 중에서 6대 1,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기초단체장도 전반적으로 이것과 비슷한 그런 판세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서울의 경우에 보면은 전체 이 25개 구청장 가운데 관악 정도를 제외한 24대 1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심지어는 어제 오늘 이재명 리스크가 다시 제주 쪽을 강탈을 하면서 지금 국회의원 보궐선거 한 곳은 제주에서 이긴다는 것이고 이 시도지사 여기도 호남 3곳 광주, 전남, 전북 외에 제주를 꼽고 있는데 지금 제주에서 이재명 역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시도지사 선거가 14대 3 그리고 국회의원 7대 0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구청장 같은 경우도 관악도 뒤집어져서 25대 0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선거 막판에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렇게 정말 투표 대란이 일어나서 선거가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선거 막판에 윤석열 효과, 이 여권에서는 윤석열 효과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리스크,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은 대통령 선거에서 같이 맞붙어서 이 박빙의 승부를 벌이다가 윤석열 후보가 당시 후보가 진땀승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완전히 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을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윤풍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선거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 취임 이후에 첫 국제무대 데뷔전이었죠.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원래 이 취임식에 컨벤션 효과가 있는 데다가 외교무대 데뷔전을 성공을 했고 또 5.18 때 특별열차를 편성해서 이 참모들 그리고 장관들 여당 의원들 일제히 강주로 가면서 상당히 이 통합 이미지를 강하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뒤로 보이는 청와대 개방 이것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은 상당히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이고 자 이렇게 되니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상황들이 일어나니 국정운영 지지율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이 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정운영 임기 초반에 상당히 높은 지지율로 출발을 해서 일정 수준 그 수준을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는 계속 하락을 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보다는 다소 낮게 출발을 했지만은 낮은 국정운영 지지율로 출발을 했지만은 지금 점차 높여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선거 지금 막판에 윤석열 지지율이 높아지고 부정평가는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데 따르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도 잘한다. 응답이 54.1% 나왔습니다. 54.1. 그리고 못한다. 이 응답은 37.7. 이렇게 돼서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한 주 사이에 2.0%포인트가 올랐고 반면에 부정평가는 2.9%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 부정 격차가 한 주 전에는 11.5%포인트였는데 지금은 16.4%포인트로 이렇게 늘어났죠. 자, 그래서 이런 그 긍정적인 평가들 그리고 부정 평가가 줄어드는 것은 아무래도 뭐 강폭 행보 취임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역대 대통령들에게서는 보지 못했던 그런 행보 때문이라고 뭐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아침 출근길에 뭐 기자들과 간단한 그 문답을 나누는 도어 스태핑 이런 이것이 또 매일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어제 그 국회에서 통과한 62조 2차 추경안, 그 추경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아침에 일찍 의결이 됐죠. 거기에 대해서 기자가 그렇게 62조나 갑자기 풀리면 물가가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추경을 하지 말란 말이냐. 그리고 지금 영세업자가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이 어떤 그 핵심을 짚는 그런 모습들을 아침에 일문일답에서 보이는 상황도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일조를 하는 것이죠. 자, 거기다 뭐 또 청와대 개방도 말씀을 드렸고 이 부인 김건희 씨와 주말에 뭐 부부 나들이 하는 것 이런 부분도 일부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과거 문재인 정권 때 스피커 역할을 했던 그 김어준 씨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상당히 비꼬고 털고 하지만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다. 그래서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활동은 국민의힘이 그 득표율을 올리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지금 본인이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탄조끼를 입기 위해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했는데 인천 계양을이 편하다고 해석하는데 지금은 그 편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지금 떨어질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 총괄선대위원장이 다른 곳에 지원 요청을 가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의 좀 이름이 알려져 있는 정치인들이 계양을로 모여드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재명이 SOS를 치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다가 어제 오늘 김포공항을 이전하겠다. 이것이 원래 이재명 후보의 그 선거 홍보물에도 없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을 급조를 했죠. 워낙 급하다 보니 자기 지역인 인천 계양을에 유리하다고 해서 이게 급조된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역풍이 불면서 민주당 후보들이 출마한 서울 권역 그리고 이 제주 항공노선이 있는 곳이죠. 제주 또 오늘은 심지어 부산에까지 이 역풍이 불어서 민주당 출마자들이 발칵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재명 자기 혼자 살려고 총괄선대위원장이고 직전에 그 대선에도 출마했던 사람이 자기 혼자 인천 계양을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던졌죠. 김포공항 이전, 그러니까 영종도 국제공항으로 이전시킨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니 다른 지역에서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자, 상황이 악화되니까 이번에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조차 이것이 본인의 선거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또 발을 빼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 민주당의 악재 중에 하나는 뭐 지금 봉합을 했다고 하지만은 공동 비대위원장 박지현과 윤호중의 적전 분열 이것인데 이 박지현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한 인물도 이재명이었죠. 자, 그래서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민주당이 공경에 빠졌고 투표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금
광역 그 자치단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3대 4 아니면 심지어 14대 3 이야기까지 나오죠. 이것은 4년 전에 민주당이 이 14곳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때 지금 국민의힘 계열이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만 가져갔고 제주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었죠. 지금 그것이 거꾸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국회의원 7곳 보궐선거, 지금 깜깜이 그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여론조사가 발표가 될 때 7곳 중에서 4곳은 국민의힘이 우세하다. 그리고 3곳은 초접전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죠. 그 3곳이 인천 계양을, 강원 원주갑, 제주 제주을 이 3곳이었는데 지금 3곳도 최근에 이재명 리스크 이것으로 인해서 특히 제주에는 이 역전이 되고 있다. 그런 분석들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뭐 구청장 선거나 아니면은 그 시군구 그 선거도 그 단체장 기초단체장 선거도 전국에서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 특히 서울을 예로 들면은 4년 전에 24대 1이었죠. 25개 구청장 중에서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조원희 후보, 서초의 조원희 후보만 당선이 됐고 나머지 전부 몰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될 가능성이 있다. 25개 중에서 간악 정도만 민주당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이 국민의힘 단체장, 기초단체장이 탄생할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KSOI가 그러니까 깜깜이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25개 지역 중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10곳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깜깜이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이 이기고 있는 것, 약간 앞서 있던 것은 성동, 중랑, 간악 이 3곳에만 경합 우세를 보였는데 이것도 지금 한 며칠 사이에 다 역전이 됐다. 자, 이런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초단체장이 상황이 완전히 반전된 것은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론조사가 실시된 구청장을 말씀드렸지만 이 수도권뿐 아니고 인천 경기뿐이 아니고 영남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4년 전에 그 기초단체장을 민주당이 많이 가져갔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역전이 됐고 또 충청, 뭐 강원 이렇게 전국적인 현상이 됐습니다. 호남의 일부 지역에서도 흔들리고 있다. 그런 분석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지지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투표장에 나가주면은 상당히 이번에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역대급 대성을 거둘 수 있다. 자, 그런 분석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 그런 압승을 거두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일단은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들어선 이후에 지금 검사장급들을 전부 다 교체를 해서 지금 포진을 시켜놓은 상태죠. 포진시켜놨는데 선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제가 조간 딱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6일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속전속결 수사가 진행이 되겠죠. 이 문재인 정권 주변각 그리고 이재명 후보 쪽을 겨냥한 그런 수사가 대대적으로 전개가 되면은 일종의 그 사정 한파가 막 몰아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렇게 수순이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이 새로 임명된 검사장들이 그동안 캐비넷에 놓아두었던 전임 정권과 관련한 사건들을 다 지금 하나씩 꺼내고 있죠. 자, 그래서 사정 회오리가 몰아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속전속결로 하겠죠. 금수완박 그 입법이 4개월 유예가 돼서 9월 달까지는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와 동시에 그럼 정치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선거 참패 이후에 민주당에서 일단은 친문 그리고 친명, 친이재명이죠. 이 양쪽 진영이 극심한 책임 공방, 책임론을 놓고 아마 이전 투구식의 그 혈전을 벌일 겁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자, 그러다가 이 당이 아마 민주당이 쪼개질 가능성, 그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정치권이 재편되는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선거 D-2일 저녁에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투표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며칠 사이에. 그리고 투표 대란 이후에는 이 정치권에 빅뱅이 올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